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중간에 멈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네치아 떡볶이 타운 탄생 시발점 이거였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말로 이 무당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대먹지 못한 선배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하려는 남편을 막아야 한다는데 자꾸만 엄한 번지수 얘기만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냥 일어서야 하나 하는 찰나에 다시금 정색을 한 무당이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한 것만 같은 얼굴을 코앞에 바짝 디밀고 말한다. 자네가 직접 가게를 꾸려. 더 늦으면 정말로 답이 없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상대가 낸 것이 아니야. 자네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일세. 잘 생각해보게. 아직도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생각하나?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별에 서더라도 웃을 일은 없을 걸세. 잠시 잊고 있었다. 내가 분양받은 상가를. 월 350만 원은 좋게 받을 거라던 그 상가는 입주 시점이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내내 공실인 채로 남아있다. 날마다 내는 관리비며 세금만으로도 숨이 턱에 차오른 애물단지로 전락한 나의 베네치아. 이혼할 당시 남편이 챙겨준 위자료로 한국판 베네치아라며 수변을 따라 조성된 스트리트형 상가를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 막상 직업을 가지기에는 배운 지식과 기술이 없었고 무얼 해보려고 해도 두려움부터 앞섰기 때문에 그나마 남편 옆에서 곁눈질로 배운 임대업으로 살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곧장 내게로 와서 훈훈하게 안길 것만 같았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였다. 장밋빛 미래는 사라졌다. 아니, 장밋빛 미래는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다.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실감날 만큼 세상은 어수룩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상가는 일단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수변 말고는 특별한 콘텐츠도 없었다. 그럼에도 수변을 끼고 다닥다닥 붙은 상가는 지나치게 많았다. 심지어 주차 공간마저 없었다. 한마디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베네치아였다.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 컸지만 깨달았을 때는 너무도 늦은 시점이었다. 아차 싶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겠다고 내놓았지만 사는 이가 있을 턱이 없었다. 최근에는 반값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도 속출하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었고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시점이었다. 그러던 차에 아이들로부터 남편과 선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제가 직접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사실 엄두도 안 나고요. 애들 키우면서 떡볶이는 해줬을 거 아닌가. 떡볶이 장사해봐. 튀김도 좀 튀기고 불나방처럼 불 찾아 나왔으니 불 옆에서 하는 일 하면 승산이 있네. 일단 시작해. 잘 될 거야. 아니, 제가 무슨 떡볶이 장사 같은 것을.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어허. 여보세요. 지금 당신이 딛고 서 계신 별을 내려다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릴게.
잘 들으셔. 과거의 별은 이미 다른 사람의 별이 됐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는 일도 죽는 일도 당신의 별에서 스스로 해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요? 베네치아에서 떡볶이를 팔라니 수변 옆으로 늘어선 을씨년스러운 빈 상가들 중 하나인 나의 애물단지 상가 앞에 주저앉은 나는 마침 붉게 물들고 있는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기가 내가 딛고선 별이로구나.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딛고선 별의 풍경 속으로 서서히 나를 밀어넣어 본다. 주르륵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곧 아득한 블랙홀로 쓸려 들어가 곧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풍경 속에서 나는 한참을 더 울었다. 도대체 나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웃고 떠들었는데 그들은 다 어느 별로 사라져 버린 걸까? 결국 빈 상가만이 줄지어 늘어선 이 삭막한 별만이 남았다. 아니다. 보다 똑부러지게 말하자면 나는 마침내 이 황당한 별에 당도했다. 이 별에 입성하기 위해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집을 떠나 이제껏 방황을 해왔던 것이다. 오 마이 갓. 진즉에 너를 찾아오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런데 후배가 아니라 아이들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 남편이 잘 케어해서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나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감 같은 것은 없어 보여. 나 또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아이들 엄마가 될 생각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는 너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잠시 침묵.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날 이때껏 직장에서 일만 하고 살았잖아. 업무적인 사랑이 아닌 감정이 섞인 관계에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넌 아이들 엄마니까 언제라도 아이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 나나 남편 눈치 보지 말라고. 그 말 하려고 왔어. 그런데 남편은 안 돼. 나는 오늘을 끝으로 너를 더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해. 아이들과는 천륜이니 어쩌지 못하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 내가 끼는 것은 싫어. 그 약속 받으려고 왔어. 약속해 줄 거지?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다. 평소라면 한가한 시간대였는데 하필이면 선배가 찾아왔을 때가 그랬다. 배달 주문이 연이어 2개가 들어왔고 매장에도 여학생들 6, 7명이 무리를 지어 들어와 주문을 하느라 왁자지껄 하던 차였다. 그 와중에도 선배는 나의 상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일체 고려하지 않은 자세로 매장 앞에 서서 제 할 말을 또박또박 이어 말했다. 선배는 그때도 그런 식이었다. 선배는 내가 가입했던 연극 동아리 회장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인 1동아리 규칙에 따라 가입한 동아리에서 처음 선배를 만났다. 마침 창립 기념일에 진행하는 동아리별 발표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내가 가입한 동아리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짧게 각색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선배들의 연기력이 민망할 정도로 한심했다. 특히 맥베스를 왕위에 앉히고자 남편을 조종하는 아내 올리비아 역 비중이 상당했는데 그 역을 맡고 있는 선배의 연기는 참혹 그 자체였다. 아무리 형편없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을 나는 동아리 동기들에게 선배 험담을 했고 선배가 그 험담을 전해 들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선배는 공연을 이틀 앞두고 배역을 내게 넘겼다. 후배 말대로 중요한 배역이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라는 논리였다. 한마디로 나를 버르장머리였고 선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후배로 주홍 글씨를 팍 찍어서는 윗목에 던져놓은 셈이었다. 이를 갈고 밤을 새워서 연습한 덕에 다행히도 연극은 대성황리에 끝났다.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그 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나는 그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중요 배역을 도맡아 할 수 있었다. 다만 선배와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없었다. 선배는 나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선배는 졸업할 때까지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선배는 이래저래 참 많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선배의 말이 끝난 것 같아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서 나는 선배 얼굴만 얼빠진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선배는 약속해줘 라고 재차 분명하게 말했다.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배의 눈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선배의 눈 속에 정확하게 박혀있는 나를 보았다. 아니, 확인했다. 투명하지 않은 존재로 나는 선배가 돌보는 아이들의 엄마로 그녀의 눈 속에 똑똑하게 들어가 박혀 있었다.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는 입술을 물고 내게 몇 번 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베네치아 수변을 따라 떠나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별에 도착한 것일까? 아득한 먼 옛날 언젠가는 나의 별이었던 별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있을 선배를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매캐했다. 묘한 통증으로 반쪽 가슴에 손을 얹은 나는 마침내 잘 살아요 선배 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기운차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 나는 부랴부랴 주방으로 들어가서 주문표를 뜯어 순서대로 줄을 쫙 세워놓고 떡볶이 냄비에 주문량만큼의 육수를 부었다. 그리고 내가 개발한 특제 고추장 소스를 육수에 풀어 떡볶이를 익히기 시작했다. 통통하게 부풀어져 맛있게 익은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내는데 주방 창문으로 들어온 네모난 햇빛이 떡볶이가 담긴 접시 위로 살포시 내리앉는다. 햇빛도 아는 게지 훗. 시행착오를 거듭해가며 여러 달을 노력한 끝에 완성한 특제 고추장 소스로 완성한 베네치아판 떡볶이라는 것을. 햇빛까지 기운을 보탠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받아든 학생들의 감탄사를 선물처럼 받아든 나는 기분이다 싶어 서비스로 1.5리터 콜라를 떡하니 내준다. 축포를 쏘아 올리듯 일순간에 터진 학생들의 환호성이 매장을 뚫고 베네치아 수변으로 쏟아져 번져가기 시작한다. 띵동 띵동 주문이 왔다는 알람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나의 별 베네치아가 바빠지고 있다. 주문표를 확인하고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볼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이 감지된다. 반짝 나의 별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맛본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상은 참 별 스타 맛이다. 네, 여기까지. 제목이 베네치아 떡볶이 타운 탄생 시발점이었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